안녕하세요. 여자들의 고급스러운 스타 또 이슈인 스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다음 주면 벌써 9월 추석이에요. 그러게요. 벌써 날씨가 확 달라져가지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걱정도 되고. 여자들의 그렇죠? 고민이 그렇죠. 그것까지도 여자들의 고민이 들어가고 맞아요. 아니 우리 연초에 명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그 설날 즈음에서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아니 벌써 지금 또다시 즐길 수 없는 아니 피할 수 없는 그 명절 네. 즐겨야 되는 시간이 또 오고 있잖아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추석 다가오면 선물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올해는 이 선물이 좀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 네. 법이 생겨가지고 제목도 너무 길어요. 사람들이 네.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도 하고 하는데 이 법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네요. 지금이 그러니까 일명 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네, 예. 9월 28일부터 시행이에요. 며칠 안 남았고 그다음에 그 법이 생기면 지금 제가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뭐 세상에 그닥 관심이 없는 저한테까지도 들리는 저희 강원도에 농축산업을 주로 그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계시는 분들은 그 법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무슨 규탄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정말로 그 김영란 법 때문에 무슨 강원도에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제가 또 마침 추석 선물을 미리 보낼 곳이 있어서 마침 또 주말에 대형 마트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정말 분위기가 작년이랑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왜 네. 미리 가고 그래? 사전에 빨리 9월 28일 오전에 빨리 보내려고. 네. 근데 가보니까요. 네.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뭐 농업, 수협, 뭐 축산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것이 어떻게 선물 포장 자체가 굉장히 간소해졌어요. 옛날에는 막 네네. 2겹, 3겹 보자기로 이렇게 막 쌌잖아요. 선물 포장도 간결해졌을 뿐만 아니라 좀 못 보던 구성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옛날에는 굴비만 막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렇죠. 네. 굴비랑 뭐 다른 생선이 이제 예를 들어 뭐 민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버섯에 호두가 들어가고 그런 조합 괜찮다. 네. 왜냐면 막 조기만 저는 사실 막 굴비만 잔뜩 오잖아요. 그거 처치골라. 네. 뭐만 잔뜩 섞어서 이거 그리고 괜찮다. 특히 이제 국내산에 외국산이 같이 들어가서 가격이 5만 원대 이하로 49,900원, 뭐 이렇게 45,000원 이렇게 네네. 낮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새로운 지혜가 생겨나는 네네. 거네요. 네. 그럼 우리 오늘 과연 이 김영란법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보죠. 뭐. 네네. 우선 우리 이제 강원도에서 특히 이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파가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파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선물로다가 이런 강원도 농산품, 축산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동안에 사용이 됐고 그것이 주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축될 거다 하는 이제 걱정은 되는데 어떠세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저는 오죽하면 그런 법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34개 국가 중에서 부정 부패 지수 뭐 최하위에 기록되는 그렇죠. 네, 네. 그런 현실이니까 오죽 부정 부패 비리가 많았으면 그런 법률까지 제정을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할까라는 생각에 일단 근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너무 뭐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그래요. 5만 원 너무 네. 이제 획일적으로 선을 딱 긋다 보니까 이제 기타 사정, 구체적인 사정들을 너무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물론 그런 뭐 문제가 있으니까 늘 법이야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런 부정 부패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오히려 더 많을 텐데 그렇죠. 네. 그 많은 숫자가 저지르지 않는 법을 지금 그들과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거가 네. 너무 많이 속상해들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내가 이거에 대상이 되나 막상 살펴보면 별로 제가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는 대단하게 저를 대상으로 삼던데. 적용되시는구나. 맞아요. 네, 네. 국립 교수. 네. 네.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추석 선물을 어떻게 할지 저도 살짝 고민을 해요. 근데 과연 이 법이 뭔지 우리 법 전문가가 법 전문가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개요를 한번 좀 설명해 저희한테 주시죠. 알려주셔야 될 것 네, 이제 같아요. 뭐 김영란법 하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와, 이거 길은 거예요. 그냥 부정 청탁 금지법 이렇게 이제 그렇죠. 하시면 될 것 줄여서.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에 이제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너무 많다 해서 처음 제안을 했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법안 통과되고 이제 2015년 3월 27일 법령 공포가 됐는데 특이하게도 법령 시행되기도 전에 위헌 소송이 그러게요. 제기된 말이 법령이에요. 많죠. 지금 네. 현재 대상은 모든 공직자, 우리 국공립 사립교 직원, 네.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네네, 해서 범위가 많이 확대됐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적용 대상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배우자 네. 다 포함하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식사비를 3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화환 같은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을 해서 3, 5, 10법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해요. 네, 그 숫자만 좀 정확하게 네. 기억하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되고 네, 그렇죠. 또 뭐 기관마다 설명회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틀, 그동안의 어떤 이제 관행 이런 것들을 바꾸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기대도 그렇죠. 좀 있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특별법이 들어오는 이유가 기존에는 일반법인 형법이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율에 닿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벤츠 여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샤넬백이라든지 벤츠를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란법 부정부패 금지법에서는 대가성 없어도 일정액을 넘어가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그 딱 신분들을 제한을 해놨잖아요. 지금 네. 지적을 딱 해놨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군 말고 그 외의 사람들도 사실은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주는 사람은 적용을 받는데 네. 받는 사람은 일단 이 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상하다 그거는 그 외에 이렇게 같이 함께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여럿 있을 텐데 굉장히 많죠. 뭐 근데 예를 그거 들어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헌 소송 제기되고 뭐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정작 이 법을 처음 제안을 했던 김영란 지금 이제 서강대 석좌 교수인데요. 김영란님께서는 그럼 뭐 이렇게 걱정을 하냐? 그 법은 더치페이법이다. 그냥 맞아요. 네. n분의 1 해서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내고 남이 먹은 건 남이 내고 더치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딱 간명하게 정리를 그렇죠. 해주셨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밥 먹을 때 우리가 네가 살게 내가 살게 옥신각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냥 더치페이로 하면 깔끔한데 실제로 어떤 이제 공직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접대 문화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공공기관 주변에 지금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보면 주말에는 거의 음식점이 문을 닫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법 하나가 생겨서 굉장히 업소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그건 현실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축의금도 막 10만 원 이내에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경조사에 잘 안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조사에 갈 때는 조금 보통 지금 이 법에 의한 기준선보다도 저는 훨씬 더 많이 그 축의금이나 뭐 조의금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아니면 정말 함께 기뻐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나의 표현을 충분히 뭔가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대가가 없는 건데도. 그렇죠. 금액이 네.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없이 이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도. 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하시되 이제 대가성이나 직무 관계성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분에게는 가능하겠지만 가족 내는 어때요? 우리 사촌 언니가 결혼하는데 내가 한 100만 원 그거는 내놨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문제는 이러한 이제 금품 수수가 뇌물성이냐에 가장 네. 우리가 방점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어떤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물론 공직자면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 대상에게 내가 뭔가 이거를 줘서
불법이 될까? 그거 별로 대가성 없는 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판례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9월 28일 시행 이후로 이제 속속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또 그런 것만 잡는 람파라치들이 또 이제 네, 준비하고 뭐 그거, 있다고 예. 하잖아요. 아, 김영란법에 람파라치. 파파라치 그 신고 보상금이 많아요? 2억, 최대 2억 원이래요. 그래서 지금 학원 수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네. 근데 어찌됐든 이게 너무 사회를 막 위축하고 뭐 이거는 걸리냐 안 걸리냐 케이스 스타디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그만큼 우리가 주변에 어떤 뇌물성, 그게 대가성 얼마나 많았으면. 그걸 굉장히 많이 지불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혹시 선생님은 그런 받은 유사한 거 경험 있으세요? 뭐 대가성으로요? 네. 저는 약간 이런 주의예요. 대가성이라고 요추되는. 저는 약간 이런 주의예요. 저한테 엄청나게 뭔가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큼의 그 대가가 아니면 저는 거절합니다. 네. 현명하시네요. 네.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내 몸에 막 피가 되고 막 살이 저 그거 아니면 차라리 그래서 말을 아예 그렇게 해버려요. 뭘 가지고 오면 이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럼 그렇게 저한테 감사하면 뭐 어마어마한 걸 해주세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말을 해버려요. 네. 근데 저는 뭐 어마어마한 걸 받거나 준 적은 없으나 명절이면 또 제가 공공기관에 있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선물도 했고 또 제가 언론사에도 있었고 공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크고 작은 선물들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선물 범위가 딱 5만 원 이렇게 이제 네. 규정을 하니까 아 이제 예전에 받았던 몇 가지는 못 받겠구나. 뭐 지금 공직자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사실 실질적으로 들기는 하죠. 네. 맞아요. 선물이라는 게 또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것은 또 선물이라고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난 부담스러운 선물 받아보고 싶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부담스러운 몇 년 전에 선물. 네,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 할 때 이제 국선으로 선정받아서 변호를 해주는 입장에서 돈을 받기가 너무 애매해서 저는 돈을 가지고 오시면 절대 안 받았고 그 대신 먹을 거 가지고 오시면 된장? 받았거든요. 옥수수 삶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네네. 과일 사들고 예. 그거는 이제 정말 선물로 받아들일 수 감사의 있지만 의미죠, 네, 이제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민하게 되는 어떤 것들은 그건 선물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받는 거 얘기했는데 네. 혹시 추석 때 이번 추석 때 어떤 선물 할까 좀 고민해 놓으신 거 있으시면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이제 그 주변 이제 친척들 또 아니면 이제 지인들 이제 선물을 작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해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네. 저는 이제 농산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 과일 세트 이런 건 잘 안 하고 제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버섯 뭐 말린 거라든지 네. 아니면 뭐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저쪽 이제 우리 춘천 근교에서 농사 짓는 더덕 이런 건 좀 귀찮긴 좋다. 하지만 그래도 네. 귀해요. 네, 네, 귀한 그런 것들. 그래, 뭐 건버섯 이제 이런 거 괜찮아. 네네. 건버섯이 아니라 건버섯입니다. 건버섯, 네, 네, 네. 그런 거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뭐지? 오미자 그거를 이제 좀 대량 구매를 해서 그것도 좋다. 그 청을 만들어서 좀 선물을 해볼까 하고 지금 주변에 어디 후배가 홍천에서 농사 짓는 후배가 그거 판다고 쫙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구매를 했는데 저는 네. 선물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다들 왜 가족들 규모가 다 소가족들이 되다 보니까 뭐를 만약에 떡도 보낼 때 무슨 왜 요즘에 떡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그거 받으면 사실 참 처치곤란해요. 뭐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냉동 보관하는 것도 뭐 꽉꽉 차고 이러니까 저는 떡을 이렇게 제가 가져다가 정말 한 번에 먹고 딱 치울 정도로 선물하는데 그것을 예쁘게 포장을 해요. 받아서 아우 예쁘다 이렇게 마음이 기분 좋게끔 조금을 들이더라도 한 번에 싹 먹고 치우게 예쁘게 해서 역시 예쁜 조성이가 선물하는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저는 선물들을 해요. 저도 이제 그 이제 추석이나 뭐 명절에 생활용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짜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기름 하나, 뭐 이제 뭐 통조림 하나, 과일 이렇게 따로 좋죠. 제가 종합 좋죠. 선물 세트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고 친척들한테는 좋은 이렇게 그거를 제가 나름의 이제 세팅을 다시 해가지고 선물을 만들어서 주긴 해요. 선물도 네. 있잖아요.
아이디어예요. 유연옥표 종합 선물 세트. 그렇죠. 좋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아까 네. 이제 매장에 가서 봤다 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콜라보 컨셉으로 맞아요. 지금 새롭게 엄청 업소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근데 그 아이디어 참 좋네요. 이거 봐. 사람이 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있잖아요. 다 살아가기 마련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업계에서도 그 5만 원 이하짜리를 만들어서 뭔가 또 무궁무진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선 사실은 그런 콜라보. 너무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더 귀여워요. 무슨 그렇죠. 굴비와 민어. 네.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런 조합들이.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막 박스로 뭐 갈비 이렇게 하면 그건 누가 봐도 뇌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새로운 개념의 선물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당장 우리 이제 강원도가 아마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일 것 같은데 그거를 대안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꾸준히 고민하고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네. 그 아까 왜 정 변호사님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미리 마트를 가서 쭉 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고기도 뭐 이렇게 수입산과 국내산이 네. 이렇게 합해 있다는 것만 봐도 벌써 이미 우리 강원도도 이제 축산업에서는 그런 벌써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제휴카드 할인 이런 것들 들어와서요. 카드 할인돼 가지고 총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이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할인받고 네, 그런 카드 거. 할인이 만약에 뭐 10,000원이다, 뭐 네네. 5,000원이다. 그럼 그 이상의 약간 조금 오버되는 것들을 사서 5만 원 이하로 가격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량 구매하면은 또 몇 개 더 주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런 게 있대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10개명. 몇 그래요? 개나 있어요? 네. 그 10개명이 있는데 네, 알려주세요. 그것을 뭐 10개를 다 네. 말씀드리긴 그렇고 중요한 거 핵심. 일단 제일 처음에 뭐냐면요. 부정청탁 사항을 기억한다.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차 싶으면 이미 주고 갔으면 그걸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빨리 줘야 돼요. 빨리 되돌려줘야 네. 돼요? 그렇지. 또 그 다음 거는 이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아예. 예. 그렇지만, 글쎄요. 과연 그게 얼마나 빨리 청탁이 없어질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여기가 이게 있더라고요. 영수증을 잘 챙겨둔다. 네. 그러니까 이 영수증 우리 꼭 어디 가서 뭐 밥을 먹었다든지 물건을 사서 누구한테 선물했다든지 영수증 잘 챙겨두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안 받기도 쉽지는 않아요. 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촌지를 받았는데 그걸 안 받는다고 던져줬어요.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이 나를 막 너무너무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관계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성의를 무시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런 거 오죽했으면 우리는 왜 요즘에 재밌는 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너도. 너 아니 뭐를 제가 저희가 괜찮아요 이러는데도 우리 어른들은 아니야 너도 네. 이거 안 갖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단호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엉겁기로 하고 받았다가 이게 이제 큰 공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법으로 인해서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안 받는 훈련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가? 싫어요. 이렇게 냉정하게 좀 안 받는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글쎄 그거 해야 되겠다. 네.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말투가 괜히 그런 말투는 그냥 긍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저는 그럴 때는 저 이러면 처벌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그것도 하거든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막 돈 주시려고 계속 쫓아가서 이렇게 막 굳이 넣어주시면 저 이거 걸리면 제가 처벌받는다. 저 처벌받기 원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그러냐?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중에 오실 때 뭐 웃으면서 말하고 그러는 거 문제 있다니까. 과일이라면 사다 주세요 이렇게. 얼굴이 단호해야지. 또 너무- 저 이거 누구나 옛날부터 있잖아요. 누가 뭘 주면 어머 저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받았지. 누가 어머 고맙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근데 이래요. 너무 단호하면 이게 주는 손이 너무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좀 경험인데. 적절하게 근데 이거 받으면 저 처벌 받아요 이렇게 하면 또 걷어 가시더라고요. 좋은 기분 말인 나쁘지 것 같아요. 않게. 처벌받는다면 그리고 엉출하겠죠. 이제 우리 또 네. 핑계가 생겼잖아요.
하셨잖아요. 나는 뭐라 저 그래야 되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세요. 그래 저요? 공직자예요. 네, 그렇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저쪽에서도 이제 주는 사람도 처벌 받으니까 이제 아마 막 무리하게 막 넣어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그 김영란법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선물이 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관행적으로 뭐 나와 관계됐든 소위 뭐 거래처 뭐 이런데 또 학교에서는 뭐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거 그거를 괜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또 이렇게 특히 명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선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너무 가슴 찡하고 왜 좀 싹 떨리기도 하고 좋잖아요, 기분이. 정말 기분 좋은 단어잖아요.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한 선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 선물이란 그 마음으로 느끼는 정말 따뜻하고 막 풋풋하고 가슴 떨리고 뭘까? 막 기대감 이런 걸로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그 선물과 청탁의 그 상반되는 이 단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그런 의식이 없이 사실은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업을 몇 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직업에 따라서 선물이 들어오고 줄고 이게 그런 게 있으시겠다. 네, 그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것도 이게 청탁성 그런 선물이었구나라는 거를 늦게서 깨달은 그렇죠.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네, 그 법 시행되니까 선물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김영란법 위헌 소지가 많다고 하는데 일단 합헌 판결은 받았지만 또 불만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대상에서 또 제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또 그런 그렇죠. 층에까지 또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들이 빠진 부분 그리고 또 국회에서 또 공직자 간에 이루어지는 이해충돌 조항이 10개나 되는데 그것이 훅 빠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형평성 문제 또 어느 집단은 또 김영란법 뒤에 숨어서 또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선물의 의미랄지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서도 또 신중하게 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무래도 뭔가 의심하는 게 큰 거는 빠지고 괜히 작은 것만 맞아. 너무 이렇게 그렇죠. 세세하지 맞아. 그게 유치원 임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쯤에서 좀 오늘 나온 얘기 한 줄 수다로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정리하죠. 뭐. 네. 저는 우선, 이제 제일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 생각 드는 게 이제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뭘까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선물과 뇌물은 사이에는 마음이 들어있다. 마음이. 무슨 말씀하신단 말이야. 네, 맞아요. 네, 그 사이에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마음. 저는 늘 그냥 생각하는 게 그냥 법대로 살면 돼. 늘 이러거든요. 앞으로는 저 스스로 법에 위반되지 않게 여전히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법 없이 사는 게 더 그렇죠.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떡하나. 법대로 맨날 사시는 분이 계셔서. 네, 저도 뭐 지금 김영란법 취지가 그거잖아요. 더치페이 생활화하자. 그래서 서로 부담을 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치페이 좀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지금 우리 잘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네, 내가 먹은 거 좀 내가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추석을 즈음해서 또 김영란법 시행을 또 즈음해서 또 선물의 의미 그리고 추석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김영란법이기 때문에 이 농수축 산업계에 타격을 입히지 않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고 네, 맞아요.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는 일단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네, 훼손되지 잘 살아야죠. 않도록 네. 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오늘도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